그 서울대학교가 대학 어디가에 2021학년도 서울대 입시 결과를 갖다 발표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내신은 어떨까요? 각 학교 전교 1, 2등이 그 지원하는 학교니까 당연히 모든 것들이 다 1등급 극초반일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서울대학교 내신이 저 정도 나죠? 다 특목고 자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그 통계 자료, 합격한 발표들에 대한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대략 내신들을 갖다 예측할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 내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결국 서울대학교는 계속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나 서울대학교 ROL에 탑재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에서 나타나는 이런 비교과의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갖다 내신보다 우선시해서 보겠다는 것을 갖다 나타냈고, 나타난 그 결과가 이번에 입시 결과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제가 분석해드리는 이 내신에 대한 부분들은 참조사항일 겁니다. 이 정도의 내신이 되면 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내신이면 나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서울대학교가 발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 즉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을 토대로 하는 심화학습 과정과 탐구활동을 충분히 나타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학년도 자료와 2021학년도 입시 결과 자료를 분석을 해서 내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갖다 한번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블라인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영향력이 크겠죠. 그래서 서울대 지역균형과 서울대 일반 전형의 내신 성적에 대한 추이를 갖다 변화에 대한 추이를 갖다 좀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 학생의 비율은 얼마하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의 비율은 얼마인지도 서울대학교 통계자료를 토대로 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대략 일반고 학생의 비율과 특목고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은 대략 위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학과가 딱 끊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50% 것이 일반고일 수도 있고 특목고 자사고일 가능성도 되게 있죠. 그런데 이게 50%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를 갖고 50% 것이 내신이 높아. 그런데 이것이 특목고 자사고일 가능성은 별로 높진 않죠. 비인기 학과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일반고인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기 학과인데 내신 낮아. 50% 컷이. 이런 경우에는 내신이 낮은데 인기 학과인데 일반고일 가능성은 좀 적겠죠. 오히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자사고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반고 학생들과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분포 비율을 본다고 한다면 대략 인기학과, 비인기학과의 50% 것이 일반고구나 특목고 자사고인구나를 갖다 예측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서울대에 최종 합격을 시키고 서류 전형을 통과시킨 학생들의 내신을 갖다 이렇게 학과마다 학과의 비교 분석하면 넣어놨습니다. 이걸 보시면 대략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는 딱 EBS만 선발을 하죠.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1단계 통과해서 EBS 안에 들면 사실 그다음 서류평가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면접평가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1단계 통과가 됐다라는 것은 되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의 영향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신을 갖고도 충분히 서울대학교 1단계 통과할 수 있다는 걸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2020년도, 2021학년도에 50%컷, 70%컷 이외에 휴브레인에서 최종 합격을 하거나 서류 중에 통과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컷을 갖다 보시면은 내신을 예측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자료들을 갖고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오늘 자료들을 갖다 보시고 내가 이렇게 서울대학교가 발표하는 내신에 대한 예상껏 안에 들어가는 내신을 갖췄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학생부의 비교과를 갖다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따라서 충분히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신입생 최종 선발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의 합격생 비율이 얼마가 되면 90.2%죠. 그러니까 재수생이나 삼수생들의 합격 비율이 그러면 이제 거의 9.8%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학생들의 비율이 작년에 89%대였는데 이번엔 조금 더 올라가서 90.2%가 수시 모집에서 재학생이 합격했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죠.
요번에 2021학년도 합격생의 고교 유형별 현황이 되게 중요한 자료죠. 지역균형에서 보면은 수시 지역균형은 일반고 비율이 거의 87.6%입니다. 자공고가 7.1%, 자사고가 3.6%입니다. 그래서 자공고도 이렇게 보통 일반고랑 같이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자공고와 일반고를 같이 본다고 한다면 거의 뭐 지역균형은 뭐 거의 96%, 97%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일반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 일반 전형의 저 비율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반고 비율이 30.3%고 자공고 비율이 2.4%였습니다. 수시 일반 전형에서. 그런데 여기서 예체고가 그 9.5%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고시가 0.7, 기타 외국고에서 들어온 학생이 0.5%라고 한다면 그 예고라든지 체고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대라든지 음대 최대 그 지원하는 학생들이니까 조금은 그 다르겠죠. 그래서 이 비율을 보고 이제 한다고 한다면 대략 일반고와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의 비율이 얼마, 뭐 4대 6, 37, 8대, 그 다음에 이제 한 62, 3. 이 정도가 되는 어떤 비율로 합격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때 여기서 서울대, 그러면 전부 다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50% 것은 다 특목고 자사고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죠. 좀 비인기 학과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인 합격생의 분포가 그렇다고 하는 거인 거고요. 아무래도 인기학과, 비인기학과인데 특목고 자사고에 내신 1등급대가 거기를 넣을 가능성은 별로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대략 그냥 4대 6 정도라고 보시는 상황에서 비인기학과의 50% 정도는 일반고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신이 2등급대가 됐어. 근데 50% 것이야.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자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부터 저희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2020학년도에 70% 것이 1.0에서 1.2대까지의 등급 이상을 가진 학과가 28개 학과였습니다. 그 지역균형이니까 아무래도 각 학교 2명이니까 내신이 뭐 학교에서 1, 2등이겠죠. 1, 2등인 학생이 1.0에서 1.2등급 사이에 어떤 구간에 있는 학과가 28개 학과였는데 2021학년도 70% 컷을 갖다 보면은 1.2등급, 1.0에서 1.2등급 이상인 학과가 12개 학과로 줄어들었죠. 이 얘기는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도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서 내신보다는 뭐가 더 컸다라는 얘기죠. 바로 비교과의 영향이 컸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에서 그러면은 2020학년도에 70% 컷이 1.5등급 이하인 학과, 그러니까 1.5등급 이하인 1.5에서 1.6, 1.7 이런 학과는 몇 5개 학과였습니다. 대부분의 학과는 이제 1.5보다 높은 1.4대까지였고요. 근데 이제 1.5등급 이하인 학과 5개 학과였는데 건설환경공학이 1.8이었고 70% 컷이 기계항공공학, 우주항공공학이 1.5대였고 건축학과가 1.6대였고 조선해양공학이 1.7대였고 식물생산과학부가 1.5대였고 식품영양학과가 1.5대였죠. 근데 요번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2021학년도 70% 컷 1.5등급 이하인 학과를 보면 9개 학과를 증가했습니다. 지구환경과학부가 1.5대였고요. 간호대학이 1.6대였고요. 건설환경공학이 1.5대였고 원자핵공학과가 1.5대였고 식물생산과학부가 1.5대였고 조경지역 시스템공학이 1.7대였고요. 물리교육과가 1.6대였고 생물교육과가 1.5대였고 식품영양학과 1.5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에 보면은 이제 나타난 분포가 1.0에서 1.2까지 사이에 대한 부분은 적어졌고, 마찬가지 1.5등급 이하인 학과도 5개 학과에서 9개 학과를 증가했죠. 서울대학교 이제 입학사 장관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마지노선이 1.6, 1.7이라는 점을 갖다 의식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도 학생부 종합전형 취지에 맞게 뽑혀있기 때문에 1.6, 1.7, 1.8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이 컷이 서울대 지역균형의 미니멈 컷이 아니죠. 얼마냐? 70% 컷입니다. 70% 컷에 1.5등급 이하인 학과가 9개 학과였다는 얘기는 이 이외에도 1.6, 1.7, 1.8, 1.5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면, 나에게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을 갖다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울대 의예과하고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를 갖다 이제 지역 균형 비교를 해봤는데요. 2020학년도 서울대 의예과 70% 컷은 1.0대였는데 2021학년도 서울대 의예과 70% 컷은 1.1대로 좀 낮아졌죠. 서울대 의대 그러면은 뭐 1.0, 1.0 아니면 못 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70% 컷이 얼마였죠? 1.1대로 조금 낮아졌죠. 서울대 경영도 보면 2020학년도 서울대 경영학과 70% 컷이 1.1대였는데 2021학년도 서울대 경영학과 70% 컷이 1.2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낮아진 영향을 보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가 70% 컷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연계열이나 인문계열의 가장 그 최고의 학과에서 이렇게 0.1대씩 낮아졌다는 결과를 갖다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이번에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을 보겠습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을 봤는데요. 2020년도와 이렇게 대비해서 2020년도 대비 2021학년도에 70% 컷이 조금이라도 상승한 학과는 얼마가 있었을까? 보면 이제 28개였고요. 2020년도 대비 2021학년도에 70% 컷이 하락한 학과는 39개였습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보다는 하락이 많았죠. 2020년도 대비 2021학년도와 70% 컷이 동일한 학과는 5개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70% 컷이고요. 50% 컷, 50% 컷은 일반고 학생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근데 50% 컷을 갖다 보면은 오히려 이거보다도 훨씬 더 그 내신이 하락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70% 컷은 대부분이 뭐 특목고 자사고겠죠. 근데 50% 컷,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가 이제 이렇게 혼재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50% 컷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하락한 경우가 이 학과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게 내신이 하락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에서도 지역균형 전형과 마찬가지로 뭐냐면 비교과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컸다.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서 비교과의 영향이 더 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0년도와 2021학년도를 보면 국어국문이 50% 것이 1.6, 그 다음 70% 것이 1.9였죠. 근데 이제 2021학년도에는 50% 것이 2.3, 70% 것이 2.4였죠. 휴브레인에서는 4.36인 학생이 이제 통과된 사례가 있고요. 언어학과를 보면은 이제 2.2, 그 다음이 2.4였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는 2.2, 2.6이죠. 그러니까 50% 것은 같았지만 70% 것은 낮아졌죠. 휴브레인에서는 1.15인 학생이 있었고 3.54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사학과를 보면은 1.8, 2.6이었죠. 근데 금년에는 어떻게 되죠? 2.2, 2.9. 조금씩 낮아졌죠. 서양사학과를 보면은 1.8, 2.3이었는데 2021학년도 2.7, 2.9였죠. 고고미술사학과도 보면은 50%그 2.4, 2.7이었는데 금년에는 2.9, 3.1이었죠. 철학과를 보면 2.3, 2.8이었는데 금년에는 2.7, 2.9가 됐죠. 종교학과를 보면 2.8, 3.2였는데 2.7, 3.0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교학과가 조금 높아진 경향이 있죠. 휴브레인은 3.24인 학생이 이제 서류 중에 통과한 경우가 있고요. 정치외교학과를 보면 1.5, 1.9였는데 그 50% 것이 금년은 1.7이었고 70% 것이 2.0이었죠. 경제학부는 1.5, 1.9였는데 1.8, 2.1이었고 휴브레인에선 2.55인 학생. 이 학생은 일반고 학생인데 서류 중에 통과한 학생이 있죠. 그다음에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는 1.8, 2.1이었는데 50% 것이 2.0, 2.1이었습니다. 언론홍보학과 같은 경우는 2.0, 2.1이었는데 조금 이제 50%는 높아졌죠. 1.7은 높아졌지만 1.7등급대로 70% 것은 오히려 2.3대로 좀 낮아졌죠. 경영학과는 1.8, 2.0이었는데 2.0, 2.2가 됐고 휴브레인에서 2.59, 1.64인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통과된 학생들이 있죠. 지리학과를 보면 1.8, 1.8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에 보면 2.3, 2.5였죠. 심리학과는 1.4, 1.4였는데 1.5, 1.7인 학생들이 이제 그 50%가 70% 것을 이루었죠. 다음에 이제 수리과학부를 보면 1.5, 1.6이었죠. 근데 이제 1.9, 2.5가 됐죠. 화학부를 보면 1.5, 2.1이었죠. 근데 2021학년도 결과를 보면 2.3, 2.5였죠. 생명과학부는 1.7, 1.9였는데 1.5, 2.0 이렇게 됐죠. 오히려 좀 그 생명과학부 같은 경우 일부 높아진 경향이 있죠. 근데 휴브레인에서 이제 2.7, 1.36, 1.8, 2.88 이런 학생들이 이제 통과된 그 경우가 있죠. 지구환경과학과를 보면 이제 1.6, 1.9였는데 1.9, 2.1로 조금 낮아졌고요.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1.8, 2.1이었는데 2021학년 자료를 보면은 이제 2.4, 2.6이었죠. 휴브레는 3.2. 그 다음에 이제 영재고 학생 중에서 평점이 3.7인 학생이 이제 그 합격을 했고요. 전기전자, 그러니까 전기정보공학을 보면 1.9, 2.2였는데 1.9, 2.3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1.9인 저 학생인 저희 그 휴브레에서 일반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1.9 정도에 대한 부분들도 일반고였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1.9, 1.83이었고요. 그다음 컴퓨터공학이 1.8, 1.9였는데 1.5, 1.6으로 높아졌죠. 화학생명공학은 1.9, 2.1이었는데 1.7, 2.0 역시 높아졌습니다. 휴브레에서 1.12인 학생이 이제 합격을 했고요.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1.9, 2.8이었는데 이번 2.0, 2.6으로 뭐 50% 컷은 조금 낮아졌고 70% 컷은 높아졌죠. 휴브레는 2.95인 학생이 이제 통과를 했고요. 원자핵공학을 보면은 1.8, 2.2였는데 1.9, 2.7이 됐죠. 그러니까 산림과학부도 보면 1.5, 1.7이었는데 1.9, 2.4였고요. 응용생물화학부도 1.9, 2.7이었는데 3.2, 3.2 정도 이렇게 됐죠. 국어교육과를 보면 1.4, 1.4였는데 1.3, 1.7로 됐고요. 도고교육과 2.0, 2.3이었는데 2.2, 2.9가 됐죠. 휴브레에서는 2.14, 2.60인 학생이 있었죠. 영어교육과를 보면은 50%까지 1.7, 70%가 2.1이었는데 2021이었는데 1.9, 2.2였죠. 그죠? 휴브레는 1.77인 학생이 있었고요. 지구과학 교육과에서를 보면은 1.7, 2.0이었는데 1.9, 2.1이 됐죠. 휴브레인에서는 이제 70%까지 2.1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휴브레인에서 이제 통과된 학생 중에서 보면 4.40인 학생이 이렇게 있었죠. 의예과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는 1.2, 1점 지역균형과 마찬가지로 낮아졌죠. 50% 것이 1.2였는데 70% 것이 1.4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외대국어는 뭐 최저가 1.93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제 다른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는 2등급 초반대인 학생들 중에서도 서울대 의예과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휴브레에서 1.05인 학생이 최종 합격을 했고요. 치의학과를 보면 1.5, 1.6이었는데 1.7, 2.1이 됐죠. 그래서 휴브레인에서는 얼마 3.13인 학생, 2.0인 학생, 1.86인 학생이 최종 합격들을 했죠. 수의학과를 보면은 50% 컷이 1.6, 70% 컷 2.3이었는데 1.6, 2.0으로 좀 높아진 경향이 있죠. 근데 휴브레인에서는 2.6 등급인 학생이 최종 합격을 했고요. 자유전공학부는 1.7, 2.1이었는데 2.2, 2.5로 좀 낮아졌죠. 그러니까 휴브레인 2.70인 학생이 이제 통과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대 모든 학과는 다 못했지만 주요 학과에 대한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게 보면은 일부 분명히 높아진 학과도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어땠죠? 조금 낮아졌죠. 그러니까 70% 컷이 예를 들면은 70% 컷과 비교해 보면은 아까 28대 30 몇 개로 39개인가요? 이렇게 하고 좀 많은 학과에서 더 많이 낮아진 경향이 있죠. 근데 50% 컷을 보면은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좀 더 낮아졌습니다. 조금씩이라도요. 이걸 본다고 한다면 역시 서울대학교도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서 비교과 영향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갖다 지망하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비교과에 신경을 쓰세요. 특히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서울대 ROL의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방식에 대한 것들도 탑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사례들도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서울대 ROL에 올라가 있는 탑재되어 있는 학생부 기재 양식을 보면은 다 논문들을 읽은 거, 그 다음 유체역학에 대해 공부한 거, 양자역학에 대해 공부한 거, 이런 심화된 고교와 대학의 연기교육 과정에 심화된 학습한 과정에 대한 비교과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자료들을 갖다 올려놨습니다. 결국은 고교와 대학의 연기교육 과정에서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갖다 서울대학에서 뽑겠다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학생부를 갖다 갖춘 학생이야말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가고 있죠. 시험이 끝나간 상황에서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하신다고 한다면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의 그다음에 ROL에 탑재되어 있는 학생부 종합전 평가 방식을 참고하셔서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그다음 1학년에 2학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셔서 학생부를 갖다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